대표님, 네. 신랑이 그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바로 그날부터 맞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먼저 신부들 면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 신부 괜찮다 하는 신부를 선발해서, 신부들이 또 신랑한테 이 신랑을 맞선을 볼지 안 볼지, 보겠다는 사람, 또 거기서 또 신랑분도 신부를 맞선 보겠다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리고 이제 맞선을 천천히 이제 한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제 오자마자 맞선을 보고 하는 업체가 많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오자마자 오게 되면 정말 정신도 없을 거고 긴장도 될 거고. 또 어떤 업체들은 뭐 하루 전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맞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긴장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신랑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겠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재혼하는 신랑분도 뭐 긴장하고 하는데, 자, 그걸요, 가장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장이면 잘 몰라. 그러면 여기 현재 업체, 에이전시가 신부를 질문도 하고 신부를 컨트롤 해줘야 돼. 신랑을 컨트롤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마담하고 그래 하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한국 사장님이 해야 돼. 그러면 모든 처음에 신랑분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막 혼선이 와요. 어떤 분들은 막 노트에 막 적어 오는 분도 있거든요. 네, 질문사항을 적어 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업체 사장님이나 여기 현재 에이전시 분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질문을 다 해줍니다. 제가 질문하고 이제 쭉 하면 질문하고 신랑이 신부가 대답하고 신랑은 들어보고 또 그렇게 질문하면 또 이제 그걸 주선을 신부한테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있냐, 신랑분도 물어볼 거 있냐, 또 이렇게 그것도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쉬는 시간도 주도 안 하고 한 20분 대화해보고 여기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체 사장님이 그 질문을 해줘. 나중에 신랑분이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사장님이 다 질문해 주네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도 이제 제가 빠진 것 중에도 신랑분이 질문할 수가 있는데, 신랑분이 이제 질문할 때 신부의 어떤 면을 보느냐, 대답하는 것도 보겠죠. 첫째, 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제가 어제 우연찮게요.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틱톡 한 개가, 쇼츠 한 개가 딱 뭐 있길래 그걸 잠깐 클릭해 봤어요. 그걸 맞선 보는 과정을 딱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맞선 보는 과정을 질문인지 하는지 농담하는지, 뭐, 신부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냐, 8시간 걸리다, 아이고, 멀어서 어떻게 하면 쓸데없이 농담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신부한테도 편안하게 가고, 한국에 뭐하러 가느냐? 일을 하고 싶어 간대. 결혼할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 간다. 그 신부를 계속 맞선 볼 이유가 뭐 있어요? 한국에 서서 좋은 한국 사람이 좋기 때문에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애기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돈도 좀 벌고 부모님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신부가 첫 대답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결국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예요. 응? 그럼 결혼해서 가서 일하겠다 소리고. 결혼 목적이 아니죠. 근데 그걸 앞에 두 사람이서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있어요. 응? 그런 쓸데없이 질문하듯이 이거는 좀 촬영을 해도 좀 너무 어설프게. 그 진행하는 사장님이 진짜 아무것도 결혼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 신부에 대해서 어떤 속내를 밝혀야 되는지. 신부에 대한 속내는요, 제일 먼저 저는요, 부모님 한국에 일하러 갈 생각이 있어요? 부터 물어봅니다.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부의 집안의 경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야, 부모님 일하러 갈 겁니다 하면 그걸로 잘 사는 건 아니겠구나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일하러 안 갈 겁니다. 묵고 살만한가 보다. 이게 대부분 답이 나오잖아요. 신부가 일하러 갈 건지, 그 다음에 한국 가서 혹시 일할 생각이 있는 분, 일할 생각이 있는가요? 물으면, 거기서 일을 해야죠 하면 저는 무조건 걸러버립니다, 그 신부.
그 신부는 이 신부는 안 좋습니다라고 반드시 바로 신랑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 가서 아기 낳고 한국 문화 적응하고 이제 이럴 걸 먼저 해야죠. 이렇게 정상 대답은 나오거든요. 그런 대답은 어떻게 보면요, 사실 수박 그달기시지만은 먼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신부는 무조건 걸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신부가 말하는 모습, 항상 말을 할 때 쟁긋쟁긋 웃으면서 하는지, 근데 말을 안 할 때도 인상을 푹 쓰고 앉아든지, 신랑 앞에 맨다보니 다리 탁 꺼고 팔짱 탁 끼고 이렇게 있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냥 보내. 그 맛을 바로 중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실질적으로요, 맞선 보는 자리에 와서 신랑 앞에 앉기 전에 그래도 인사하고 옆에 사장님한테도 인사하고 깍듯하게 생긋생긋 웃으면서, 무슨 많은 신부가요 실질적으로 착해요. 마음이 좋은 신부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신부가 참 잘 웃느냐, 대답도 너무 길게 요란하게 하는 사람 안 좋아요. 왜? 그런 여성은 이것저것 총알총알 따지는 걸 많이 하는 신부.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답을 짧게 하시는 신부도. 우리가 자 신부한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걸 해도 괜찮은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말대꾸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 신랑하고 나중에 부딪힘이 많은, 의견 충돌이 아주 많은 신부죠.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신부 결혼해서부터 한국 가기 전까지는요, 업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부 길을 꺾어야 됩니다. 길을 꺾는 소리는 뭐냐면 신부를 팍 누르는 이게 아니고요, 신부가 뭐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네 잘 하는 신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한국에 가서도 신랑한테도 네네네 할 수 있죠. 근데 신랑이 그렇게 절대 못 만듭니다. 신랑이 처음부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종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업체에서, 기숙사에서 네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있다 보면 신랑한테도 자동적으로 같이 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한국형의 사람처럼 잘 웃고, 여자성이 존중할 줄 알고 인사성 바르고, 이런 신부가 실질적으로 잘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도 있어야 되고요. 학력 낮아도 안 되고. 그리고 문신은요, 무조건 꽃문신 글자 주르륵 써놓고 옆에 등박에 꽃문신 있고 허벅지에 문신 있고 이건 무조건 빼야 됩니다. 어떤 업체가 문신은 베트남 여성들 보편적으로 많이 하니까 괜찮아요, 이 말 하는 막 하면 그 업체는 꽝입니다. 그래서 가장 맞선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신부가 얼굴에 밝고 웃고 대답 조곤조곤 잘 하는 신부, 그 신부가 최고다.